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들을 잠깐 얘기하자면 뭐 해축은 또 메인이 적중을 했기 때문에 나름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이 저녁 경기 산프이로가 시미즈를 당연히 이제 이길 줄 알고 어제는 오랜만에 좀 무리를 해서 프렌을 3개 섰고 나머지 승패를 좀 데려갔었는데 미토도 배당 대비 괜찮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산포유로가 이제 비기면서 좀 아쉽게 되었다. 해서 그거 중배당까지 적중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메인을 잘 잡고 갔고, 또 하나 더 아쉬웠던 건 알크마르 마인을 못 간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위트레이트도 대승을 거뒀더라고요. 그래서 1라운드라서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전적들이 좀 있었으면 뭐 배당이 높기 때문에 노려볼 만 했을 텐데 워낙 좀 1라운드라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어 가지고 자, 어쨌든 흐름은 계속 이어갑니다. 이어가고, 자, 오늘은 2경기밖에 없죠. 내일이 좀 더 경기가 많은데 일단 축구도 이제 워낙 변수가 많이 나왔어 가지고 그 승무패 보니까 2월 됐더라고요. 지금 다음 주 되면 엄청 더 많이 할 텐데 하필 또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부터 승무패는 이제 해외 축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7시 마감인 경기 좀 빠르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레소하고 이제 니가타의 경기인데 일단 상성은 세레소가 홈에서 강해요. 근데 최근에는 반반입니다. 1승 1무 1패. 오히려 최근 마지막 홈 경기를 졌기 때문에 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 순위 세레소하고 니가타의 순위, 물론 니가타가 이제 강등권에 있고 승점도 10점 이상 차이 나고 뭐 득점 실점 앞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점도 니가타가 최다 실점 팀이거든요. 그 일부 리그에서. 그리고 이 세레소는 이제 득점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다 더군다나 홈입니다. 니가타가 원정 성적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세레소가 이기지 않을까. 뭐 부상 여부도 크게 없고 그래서 오히려 니가타 쪽이 지금 보면은 뭐 수비 경고 누적, 그리고 뭐 미드필더 명단 제외된 선수도 있고 공격에 이제 부상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세레소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레소가 유리하다. 이 전적들만 보고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땐. 자, 그럼 최근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니가타는 일정이 없었어요. 컵대회 미리 떨어졌기 때문에. 세레소는 8월 6일날 컵대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고, 그리고 컵대회 결국 도쿄한테 지긴 했습니다만은 리그로 본다면은 홈에서 4연승하다 최근에 간바 오사카한테 졌는데 그게 최근 거의 유일한 패배예요. 그만큼 패배가 많이 없었다. 그리고 니가타는 일정은 좀 더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6연패 컵대회 포함 리그만 보더라도 5연패, 물론 이제 득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무득점 경기들도 은근히 좀 있었어 가지고 이거는 뭐 세레소 승 봐야죠. 굳이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세레소 승에 저는 그래도 세레소가 홈에서 득점이 많이 골을 넣은 적도 있긴 한데 니가타의 득점 여부에 따라 달렸다. 니가타가 한 골이라도 넣으면은 뭔가 마헨보다는 핸디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세레소도 최근에 이겼던 경기 보면은 마헨을 했던 경기가 있긴 한데 최근에 실점도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뭐 니가타가 득점 실점 다 밀리긴 하지만 뭐 요코 FC처럼 10점대의 득점력이 아니거든요. 도쿄베르디도 10점대 득점력인데 걔네보다는 낫기 때문에 한 골 정도 넣으면은 뭔가 세레소 승에 오버의 핸디물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세레소도 뭐 니가타가 워낙 연패를 해서 그렇지 뭐 가와사키나 후쿠오카 상대로 득점도 했고 예전에 산프이로 원정도 이겼던 니가타기 때문에, 그리고 비셀고베도 예전에 잡았었어요. 그래서
최근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물론 이제 결장 부분들도 니가타가 조금 손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못 나온 게 아니에요. 경고 누적만 최근이지 기존 부상자들은 이제 뭐 계속 못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을 봤을 때 세레소 승 그리고 핸디무 오버를 같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뭔가 니가타가 그래도 한 골은 넣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최근 원정 3경기 다 골을 넣었기 때문에. 교토상가 가와사키 후쿠오카 쉽지 않은 팀들인데. 그래서 세레소 승 그리고 핸디무 오버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야마구치하고 고우. 이거는 J리그 2부 경기인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조합을 갈 수도 있죠. 2경기만 있기도 하지만 뭐 승패 아니면 언오버 아니면 뭐 고배당으로는 뭐 마헨 쪽을 그 핸디 쪽을 건드릴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야마구치하고 반포레고의 경기인데 일단은 두 팀의 순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구치 여기 역시 강등권. 근데 이제 2부거든요. 반포레고는 딱 중간 정도에 있는데 승점 10점 이상 차이 납니다. 그나마 이제 야마구치가 홈이고 비빌 수 있는 건 고우하고 득점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 3득점 정도, 21득점에 24득점이니까. 실점이 고우가 워낙 적기 때문에 23골로 야마구치는 30골이거든요. 그래서 득점도 조금 부족한데 실점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득실이 좋진 못합니다. 다만 이제 뭐 반포레고 같은 경우 홈 원정 성적이 다 같더라고요. 8승 8무 8패. 그러니까 딱 반으로 나눠서 홈 원정 같은데 야마구치는 원정은 안 좋아요. 득점도 한 자릿수고. 근데 홈에서만큼은 잘 안 진다. 하위권 팀 치고는 패배가 진짜 적거든요. 보통 밑에 하위권 도야마, 아키타, 홈의 하위권, 야마가타, 에이메 뭐 6패, 7패, 많게는 9패까지 있는데 3패밖에 없습니다. 야마구치. 그거는 무슨 말이냐? 무가 많다는 얘기예요. 2승 7무 3패. 그래서 뭐 순위도 더 고우보다 낮고 득실도 안 좋긴 하지만 홈이라는 점, 그러니까 홈에서 패배가 적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미드필더 부상이라든가 뭐 명단 제외, 수비도 그렇고 뭐 주요 선수들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데 공격진의 몸 상태가 안 좋은 선수들이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전을 못했을 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뭐 반포레고도 마찬가지로 몸 상태 안 좋은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즉 야마구치가 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결장 부분은. 자, 그럼 상성 얘기인데 2부에서 야마구치가 이제 홈에서 7번을 붙었는데 4번을 졌거든요. 근데 최근 3번은 다 이겼습니다. 즉 홈에서 3연승 중. 그래서 최근의 성적은 야마구치가 상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종합해 보자면 야마구치 홈에서 성적이 괜찮다. 패배가 많지 않다. 그리고 결장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상성은 또 좋다. 그래서 뭐 홈이라서 그나마 좀 노려볼 만하다 이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할 게 최근 성적입니다. 그러면 야마구치가 홈에서 잘 안 졌다고 해서 3패밖에 없긴 하지만 최근의 성적이 어땠느냐? 너무 안 좋아요. 최근이. 그러니까 홈에서는 무패긴 하거든요. 최근 5경기 1승 4무. 근데 이제 원정에서도 지금 몇 경기? 6경기째 승리 없고, 즉 잘 안 지긴 하지만 이긴 적도 별로 없습니다. 최근 8경기 연속 승리가 없기 때문에 무승부한 건 잘했지만 그 무승부 4번 중에 2번이 0대 0이었고 그러니까 득점력도 사실 많은 득점을 했던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최근 20경기 중 컵대회 다 포함해서 이긴 적이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승리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포레 고우 같은 경우에는 리그만 놓고 봤을 때 지난번 야마가타한테 이제 오랜만에 졌거든요. 6경기 만에. 원정에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홈 원정 차이가 없다 했잖아요.
원정도 최근 오이타 원정에서 역전패 당한 것 빼고는 패배가 없습니다. 그는 한 몇 개월, 한 3개월 넘게 그 정도로 반포레고도 뭐 이마바리 원정에서도 2골 내주고 4골을 넣었고, 최근에 야마가타한테 진 게 조금 뼈 아프지, 그 전에 보면은 언더가 많았던 이유가 실점도 적고 그래요. 그래서 괜히 아까 반포레고가 득점은 비슷하지만 실점에서 좀 적은 편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중위권 치고는 23골이면 실점이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는 반포레고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근데 야마구치가 워낙 무승부가 많아가지고 이기진 못하더라도 비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포레고 프렘 보고 무 나올 확률이 크다. 아무리 원정의 반포레고가 성적이 좋다 한들 야마구치가 그래도 홈에서 웬만해서는 잘 안 지기 때문에 승리만 없을 뿐이지 비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언더는 사실 가면 좋긴 한데 배당 대비 너무 메리트가 없어요. 1.39라서. 그래서 차라리 프렌 쪽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 게 되게 한정적이에요. 2경기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이제 해외 축구가 개막을 했는데 굳이 잘 가지도 않는 야구를 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내일 경기도 많고 어차피 주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조절을 하면서 가야지 경기가 없다고 괜히 다른 거에 손댈 필요가 없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축구로만 흐름을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야구로 이제 흐름을 깰 필요는 없고. 그래서 오늘 2경기 잘 선택해서 가고 내일도 경기가 많으니까 오늘보다 잘 해서 가고, 그렇게 하다 주말에 뭐 승무패 2월 된 것도 있고 해서 이번 주말에는 주말 되기 전에 어쨌든 공지로 올려드릴 거예요. 뭐 시간이라든가 뭐 후원, 뭐 도전 미션 등등 해서 지금 생각하는 게 구독 플러스를 활용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다양하게 할지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은 끝났고,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야 봤네요, 채팅창을. 자, 내일까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 조합은 확정적인데 고민인 게 있습니다. 뭐냐, 이 2경기 한 조합만 가기엔 뭔가 아쉽다. 그러면 뭐 메인 하나 가고 고배당을 지금 어떻게 갈까 고민 중이에요. 그것만 결정되면은 아마 무리하지 않고 뭐 굳이 2경기만 있는데 막 3-4조합 갈 필요는 없잖아요. 뭐 언어보덕하고 뭐 그러니까 언어보덕 확실히 좋으면 그러겠는데, 물론 배당이 나오긴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마구치 고우 같은 경우는 배당 대비 안 나오고 별로라고는 했지만 굳이 간다면은 노려볼 만은 한데 고민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만약에 판단해서 좋다고 생각하면 넣을 수는 있어요. 뭐 2순위로 언어버를. 근데 별로다 싶으면 빼도 됩니다. 어차피 1, 2순위만 배당 낮은 거 데려갈 수는 없어요. 항상 이제 중배당이든 고배당이든 하나씩 섞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고배당이나 중배당 라인을, 중배당은 아니고 고배당이 될 것 같아요. 뭐 중배당과 고배당 사이 5배에서 10배 사이니까 그걸 하나 집어넣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뭐 2경기밖에 없지만 또 이제 찾아와 주신 분들, 시간 내서 오신 분들 감사하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합은 방종하고 30분? 그래서 35분 사이 나갈 거예요. 이게 지금 메인과 그 중고배당 그 2조합만 가느냐, 언어볼을 하나 껴서 지금 3조합을 가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방종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메인하고 그 배당 높은 것만 가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경기 많기 때문에 오늘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3조합까지 갔다가 어느 뭐 적중하면 좋지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랑 같이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내일은 아마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정확한 시간은. 그래서 상황 봐서 좀 일찍 오든가 아니면 뭐 낮에 오든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